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12일 밤시간이 됐습니다. 아마도 저녁은 다 드셨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요,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문재인 대통령의 꿈에도 소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꿈에도 소원은 바로 송철호 친구, 30년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송철호를 갖다가 울산시장에 앉히는 거다. 이런 이 보도가 그동안에 쭉 나왔었어요. 이런 보도 내용들이 결국은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검찰의 공소장이 오늘 재판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검찰의 재판에서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인데 이게 바로 전에 김미리가 했던 그 재판부입니다. 조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인데요. 그 재판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 기소된 이 송철호, 그 다음에 황운하 6명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졌는데요. 신청 서류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거의 사실로 이제 재판부가 이 법률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할 때 승인을 인정이 되면은 사실상 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완전히 확인이 되는 중요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청와대 민정실에서요, 이 울산시장 당시 김기현이잖아요. 이 김기현 현 의원이죠. 김기현 형제에 대한 이 첩보 보고서를 내려보내는데 진정서를 가지고 첩보 보고서를 내려보낼 때 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제 수사해야 되잖아요. 결국 시장의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없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가공된 첩보를 내려보내줬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청와대 개입의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냐면 문혜주 당시 행정관이 작성했는데요. 그 당시 비서관이 백원우 비서관이에요. 그리고 이 문혜주 비서관이 그렇게 문혜주 행정관이 그러한 이 가공된 첩보를 그야말로 이 가짜 혐의를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이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요, 이 황운하가 그 당시 울산지방청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울산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경찰청으로, 말하자면 이제 본부죠. 경찰청 본청으로 보고를 쭉 하는데, 그것이 청와대까지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무려 8번이나 이 보고 내용이 청와대에 전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개입의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이 많은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 당시에는요 민정실의 선임 행정관에 불과했어요. 전부 당시에 이 문혜주가 이렇게 보고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이 당시에 극단적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 청와대에 있는 민정실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 백모 씨인데요, 검찰 수사관. 이 사람이 이광철 청와대 전 이 비서관하고 무려 통화한 것이요 15번이나 돼요. 이 통화는 그 당시에 참고인 조사를 통보받자 3개월 동안 없었던 이 상황에서 15번이나 이광철이가 말하자면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런 이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자, 핵심 문혜주 행정관이 거짓말로 가짜 보고서를 썼어요. 바로 뭐냐, 이 김기현 형제들의 위법 행위를 거기다가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울산경찰청에서는 8번에 걸쳐서 그 보고한 내용이 경찰청을 거쳐서 청와대에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거를 다 청와대는 알잖아요. 이광철이가 이 백로 수사관한테 지시를 하는 겁니다. 통화를 하는 거예요. 조사받는데. 이거 뭐 거짓말 진술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러니까 못 견디고서 극단적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청와대 내부의 동향, 그 다음에 경찰 관련 수사 동향,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이광철 비서관의 역할, 이런 거를 보면 청와대가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얼마나 집요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야말로 이 물샐 틈 없는 개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 최정점, 즉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직접 개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수사가 사실상 중간에 4.15 총선 끝나자마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겨우 추가적으로 기소한 사람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하나밖에 없어요. 또 이광철 같은 경우에는요, 혐의는 충분히 있는데 강한 혐의가 있다고 강한 의심은 간다. 그러나 무혐의 처리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말이죠, 이게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재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미진했던 부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건이다.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이 사태가 정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검찰의 공소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특히 조선일보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첩보 작성 과정, 즉 이 송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김기현 시장의 측근 비리, 이거를 작성해서 이 울산청에 내려보냈어요. 이것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따라서 이 황 의원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 일괄 기소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13명, 나중에 추가로 한두 명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이 첩보 보고서는 A씨가, 울산시가 김 전 시장 측근이 운영하는 이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를 몰아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진정서를 문혜주 행정관이 가공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서를 받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서는 김 전 시장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공사 몰아주기, 이런 비리 내용 제대로 걸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문혜주가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공했느냐, 첩보 보고서에 비리를 기정사실화된 내용처럼 바꿨고,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이 주도했고, 또 이 비서실장이 시행사에 뇌물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생으로 만들어서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이 사건 해결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 이것이 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잖아요. 이것 역시 첩보 작성 단계에서 문혜주에 의해서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첩보 단순 전달이 아니고 진정받은 첩보를 단순하게 울산 경찰청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거를 갖다가 기정사실처럼 만들어서 가공해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요, 2017년 7월부터 청와대 반부패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B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오늘 재판정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B씨는 청와대 특감반 직원들이 정치인 등 선출직 비리를 수집한 거, 이거는 본 적도 없지만 가져와도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감반들이 정치인 비리 수사하면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고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혜주 행정관이 지인에게 비리 첩보를 받아가지고 보고서로 정리해서 이거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거, 이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 얘기는 청와대가 그만큼 아주 깊숙이 처음서부터 개입했다, 이거를 증언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울산청에서는 이러한 그야말로 김기현을 이 범법 위법자로 몰아넣기 위해서 내려준 첩보인데, 이 첩보를 근거로 해서 황운하는 수사를 하게 되고요.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기현. 근데 기소할 수 없다, 혐의가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황운하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 경찰관을 갖다가 좌천성 전보 조치를 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이 사건을 맡기는 그러한 무모한 인사 조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운하 이 배우 솜씨가 결국 추미애가 쓴 솜씨하고 똑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검찰들 전부 다 바꿔버리잖아요, 인사학살. 그런 것처럼 이미 황운하가 담당 경찰을 인사학살한 거예요. 좌천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검찰이 얘기한 걸 보면요, 황운하가 그 당시 어떻게 지시했느냐, 경찰관한테 이 A씨의 고발 사건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혐의 없음 냈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딱 끝났어요. 그런데 2017년도 이게 9월입니다. 근데 2017년도 10월에 황운하는 말하자면 이 경찰한테, 이 C씨한테, 경찰관 C씨한테 김기현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또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CC가 가지고 있는 업무 수첩에 따르면은 정보경찰에게 울산시청 공무원 비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알맹이 없는 신고는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 경찰관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황운하는 이 CC 경찰관을 갖다가 전보해요. 그래서 다른 경찰이 맡도록 조치까지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운하가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김기현을 잡아들려고 난리를 쳤는지 바로 이 대목에서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검찰에서 좀 파악한 내용은요, 2017년도에 울산경찰청에서 이 김기현 시장의 측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경찰청을 거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수사 기밀이냐, 피조사자의 출석, 또 조사 예정 시간, 진술 요지, 그 다음에 압수수색 시간과 압수물 내용, 이런 수사상 기밀 내용까지도 청와대에 상세히 결국은 보고되고요. 이 경찰청이 청와대에 9번 보고했는데 그중에 8번이 지방선거 2018년도 6월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으로 청와대하고 울산경찰청이 말하자면 사전 조율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청와대에서 하달된 첩보 딱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제대로 이 무혐의 처분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수사 기밀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자기네 정권 맛에 맞게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경찰을 물갈이하고 이런 무모한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울산경찰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울산지검에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2018년도 1월입니다. 울산지검에 뭐라고 했느냐, 김기현에 대한 형제에 대한 내사 수사 이런 건 일체 없다, 이렇게 울산지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울산청은 2017년도 10월경에 이미 이 김기현 형제들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고, 이 김기현 시장 형제들 재적 등본까지 조회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내사를 거쳐서 이 공식적인 수사까지 하고 청와대와 조율해서 보고까지 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재판과 관련해서 이 황운하는 뭐라고 또 주장을 했느냐, 입장문을 청와대에 어떤 경험도 없었다. 그리고 울산청은 본청에만 보고했을 뿐이고 청와대의 수사 관련 보고를 한 사실은 일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나 또 송철하고 교환이 없었다는 얘기는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은 경찰청에만 보고했지 청와대에 직보한 건 아니다. 그러면요, 어느 경찰청이 겁도 없이 본청 승인도 받지 않고 바로 청와대에 보고합니까? 이거는 행정 절차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황운하가 직접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청와대에서는 경찰청을 거쳐서 울산까지 첩보 보고를 했고 첩보를 내려줬고요. 청와대에서 내려준 첩보를 가지고, 즉 가공된 첩보를 가지고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권까지 바꿔치기를 했지 않어요? 이걸 보면 개입 혐의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시 수사에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 등 정치인들을 향한 모든 수사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검찰은 또 이 황 의원이 말이죠, 재임 시절에 주요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보고를 요구해서 수사 방향을 통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황 의원은 지론이 뭐냐, 중요 사건에 대한 지방청 중심의 수사 체제를 강조할 뿐이지 수사 방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 4월 4일 이후에는 수사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 회피까지 했다, 이러한 것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리고 2019년도 12월에 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요, 이 백모 검찰 수사관이 결국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수사관은 청와대 파견할 때 파견 근무 당시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에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이광철이가 당시 선임 행정관이에요. 그래서 이광철한테 지시를 받았고 이 지시를 받기 위해서 15번이나 2019년도 5월에서 11월 이 15번이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백 수사관은 당시에 울산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뭐 피의자도 아니고요.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사건이 오늘 재판을 보면 이 백 수사관의 검찰 진술까지도 공개됐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는 울산경찰청의 김전 시장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당시에 울산에 내려갔었는데 검찰에서 고래고기 식용 문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조사하러 간 것이다. 그리고 백 수사관 사망 직후에는 백 수사관의 울산 행은 첩보 작성과는 무관하고 민정수실 업무 점검 차원일 뿐이다. 이런 청와대의 해명하고는 맥을 같이 하는데요. 과연 이제 지금 검찰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것은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어도 반응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원 올라왔자마자 바로 울산에 내려간 거? 이게 상식적이냐? 그렇다 본다면 겉으로는 고래고기 식용 문제를 빙자해가지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청와대에 유리하게 준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려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이렇게 가공 첩보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울산 청와대하고 이 조율 차원에서 내려보내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검찰 오늘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이 재판 굉장히 중요한 공소 사실들을 공개하게 됐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과 이준석 오늘 전격적으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만찬 회동에서요 중요한 합의를 봤어요. 뭐냐면은 2차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하위 80%만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전 국민한테 확대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양당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두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데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지급 시기는 방역이 좀 안정될 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피해를 본 상공인에게는 훨씬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플러스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에게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지원 이런 합의를 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제 2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여당이 이렇게까지 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다 내년 선거 용도로 쓰려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거 안 돼 그러면은 그 손해보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합의를 해준 거 전국민 지원 이거는 불가피한 거 있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요. 못 줘서 난리인데 일단 받아놓고 보자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녁 방송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